그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네, 중앙지방협력회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주재하고. 제가 맨 처음에 제안했죠. 아, 빨리 이걸 열자고. 빨리 열자고. 예, 민생이 네. 너무 힘드니 빨리 엽시다. 그래서 네. 7월 1일이 시도지사 취임일인데 7월 8일 날 잡혔잖아요. 아, 대단하군요. 예. 역시 영향력이 있는 도지사님이네요. 아, 뭐 제가 그래도 또 제 제안을 받아준 대통령이 더 훌륭하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예. 상당히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다고요. 제가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 조정 권한 아, 이것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 권한을 좀 도지사에게 주십시오. 네. 그래야지 학과도 신설하고 학과도 조정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같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네.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권해드렸고 네. 또 지역은 사실 지역 인구 소멸지구로 좀 돼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이민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실질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도지사한테 좀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제안했죠.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검토시키겠다. 이 혹시 주재하는 자리에서 도리도리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는 여당,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죠. 네. 국민의힘과도 정책 협의회를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네. 호남권역 예산정책협의회에 네. 제가 참석을 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국민의힘이 이제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네.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몇 가지를 했고 네. 이 권성동 대표나 성일종 정책의장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은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현재 매출 4천억 이상인 기업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데 네, 네. 제가 매출 4천억이 넘는 기업도 네. 만약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그거 다 적용해 줍시다. 좋네요. 가업상속 공제제도도 적절히 풀면서 네, 네. 지방으로의 이전도 촉진시키면서 좋네요. 예, 네. 꽉 먹고 알 먹고 공무고 알먹고. 예, 그런 게 우리 지사님이 당선 최고 득표율 된 것이 예. 아닌가 생각이 예. 되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제안. 오케이. 모든 분들이 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국회의원 중에 네, 반대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새만금 특별자치도 얘기하다가 약간 옆으로 빠졌는데, 자, 그러면 전라북도가 네. 새만금 특별자치도가 될 겁니다. 네. 마지막 남았으니까 네. 된다면 네.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이제 특별자치도를 먼저 앞서가 나가고 있는 도가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 가 입법권과 재정권에 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도지사가 굉장히 자기 권한으로 몇 가지 시범적인 일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저도 전라북도에서 좀 더 창의적인 여러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겠다. 제가 볼 때는 고시 삼관왕의 창의성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꼭 좀 되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표 공약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린 수소 산업 육성 네,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하고 좀 반대되는 행보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 정책하고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네, 국가적인 방향, 그러니까 세계적인 윤석열 방향. 대통령이 탈원전은 중지시키겠다. 네, 원전의 가동 비중을 어느 정도는 유지시키겠다. 저는 그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봐요. 아 맞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탈원전 정책에 급속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설사 네, 대통령의 철학에 의해서 탈원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에다 입법을 맡겨서 입법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것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주장해 왔는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적어도 이전 정부에서 계획돼 왔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그것도 백지화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네, 네. 그것은 적어도 가고 또 원전하고 에너지 믹스가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지사님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 감원전 그렇죠. 뭐 원전의 유지라고 보죠.
원전의 유지. 예, 예. 원전의 유지와 감 원전은 약간 거리가 있는 건가요? 원전 저는 지금 기저 부하가 약 30% 정도로 원전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지속적으로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요, 중앙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빨간불이 켜졌어요. 네. 보니까 부정평가는 뭐 60대를 넘었고, 긍정평가가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국민의힘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요.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이 환호한 이유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다 라는 말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말과 행동이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이 국민들을 지금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 문제라든가 네. 또 본인이 예를 들면 검찰 위주의 인사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라든가 네. 필요하면 더 쓸 수 있다. 네. 또 엊그저께 또 내부적으로 뭐 내부 총질하는 문자. 당대표 뭐 네. 이런 문자 사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요? 좀 평소에 대통령이 가져야 될 그런 뭐 덕목, 어, 자세. 좀 아너러블한 그런 음.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다. 네. 예,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예.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 조언을 해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만은 꼭 하십시오. 네. 라고 조언해 주실 부분은요. 더 겸손해져라. 더 겸손해져라. 예. 음. 겸손해지셔야지 국민들이 다시 본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예. 저는 술을 좀 많이 줄여야 된다고 봐요. 술을. 예. 네. 예. 그것이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이 드시면은 그 다음날 분명히 지장을 주거든요. 네. 예.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거 체력이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엄청난 국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는 체력과 맑은 정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겸손. 네. 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예.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인 것 같지만 국회에서 모든 사사건건 지금 여소야대인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야당한테 가서 겸손하게 솔직하게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윤석열 대통령님 겸손하십시오. 네. 국민에게 겸손하고 야당에게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네.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끌어가셔야 되니까 술 조금 줄여 달라는 우리 김관영 지사님의 조언. 아주 금과 옥조 같은 조언인데요. 자, 그러면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민주당도 뭐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아요.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상당히 조금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팬덤 정치예요. 아, 팬덤 정치. 예, 예. 네. 그러니까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지나치게 편향된 지지를 보이는 네. 그런 사람들의 편향된 정치들을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네.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상식과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 저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민주당 개혁과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586 용태론 아니겠습니까? 네. 자, 찬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일단 586 용태론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586이 주로 활동한 것이 87년 60항쟁 사태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가부터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87년이니까 오, 35년 지났네요. 네네네. 35년이 지났는데 그때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실력과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은 또 시대에 맞게 많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맞는데 지금 시대에 그분들이 여전히 그런 역할을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좀 회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네. 밑에서 자꾸 또 올라오고 있는 거고. 네.
뭐 그분들 스스로 고민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더 많이 반성하면서 실력도 기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미래와 관련해서요. 지금 뭐 당대표 경선도 어대명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반적인데 그 네.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네. 지도자 외에 다른 새로운 미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불과 지금 4달 되거든요. 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로 한 명으로 올인돼 가지고 모든 집중을 받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만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좀 참았으면 사실 네. 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지쳤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오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또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잡으면서 성찰의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뭐 이렇게 당대표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또 민주당으로서도 괜찮은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개혁의 방향이 정치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중도 외연을 예.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음. 제대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이 지사님을 보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또 중도 합리적이고 온건 이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마음속에 대망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까? 아이 무슨 대만입니까? 아 지금은 뭐 전라북도 살리기도 너무 벅차고 네,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집중하기도 바쁘다. 네. 이렇게 말씀.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두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앞으로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아 전라북도에 희망을 만드는 유능한 도지사였다. 그러나 도민들에게는 한없이 도민들을 하늘로 하는 겸손한 도지사였다. 네, 이렇게 기억하고 뛰고 겸손한 도지사. 싶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꿈꾸는 세상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는 나라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약자가 그래도 대우받는 그런 세상.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회가 보장되고 예, 약자도 보호받는 예, 그런 김관영 지사님이 꿈꾸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서고 전라북도가 기회의 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고맙습니다.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